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 양자 토론을 하기로 방금 전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의 토론이 명절 민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보자 이병철 씨의 죽음으로 수세에 몰리자 다시 한번 김건희 씨에 대한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MBC와 YTN의 보도의 편파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는데 오늘은 직접 YTN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대선일은 점점 다가오고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들쭉날쭉하고 오늘은 호재였다가 내일은 악재,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시죠? 여느 대선이 안 그랬겠냐마는 이번 대선은 유독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보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설 명절 연휴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재른바 설 민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진 1대1 토론인데요. 다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배제됐습니다. 합의된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초청 토론의 형식이고 주제는 국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명절 직전에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은 그간 많이 봐왔지만 이 두 후보가 맞붙는 토론회는 처음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듯한데요. 이 토론회가 도입되기 전 어느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지 어떠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회까지 남은 앞으로의 2주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제보자 이병철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리며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의 김건희 씨를 매개체로 한 반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날 친여 매체 오마이뉴스를 통해 김건희 씨 녹취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졌죠. 이후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 녹취를 했고 해당 녹취는 MBC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의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는데 해당 녹취록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의 한 관계자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 6개월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에게 처음 접근한 지난해 7월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이었는데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떠놓고 이재명이 수세에 몰리자 이를 세월호 7시간이 연상되게 하는 김건희 7시간 통화라는 어떤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어떻게 김건희 씨에게 접촉했고 그 오랜 시간을 두고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치 공작은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후보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힘 또는 선대위 차원의 전략이 미흡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 듯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폭락하다시피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여권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선대위 차원의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언론 환경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독 MBC와 YTN이 마치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마냥 김건희 씨 논란에 불을 지피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이 두 방송사에 대한 항의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YTN 보도 관련 항의 방문차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YTN 사옥을 찾아 우장균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YTN 보도가 편향적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제날 국민의힘에선 박성준, 홍석준 의원이 YTN 사옥에 들어가 우장균 사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같은 제1야당의 항의 방문에 YTN에선 언론 탄압을 멈추라는 구성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YTN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언론 길들이기 항의 방문, 보도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독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식당, 터미널,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소나 장소에서 항상 틀고 있는 게 바로 YTN입니다. 또 YTN이 유튜브에 심혈을 기울이며 구독자를 벌써 28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YTN의 보도 행태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숱한 의혹은 뒤로하고 유독 윤석열 후보,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YTN의 메인 뉴스라 할 수 있는 뉴스가 있는 저녁은 거의 김건희 전담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편파적, 편향적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MBC도 마찬가지이죠. 심지어 MBC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 변호인의 진술을 보도한 타 언론과는 달리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는 민주당의 해명만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MBC가 좌파 성향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받은 녹취록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의 한 기자가 김 씨에게 접근해 6개월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며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문제인데 굳이 제보의 형식을 빌려 지상파 방송사 MBC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방송 전부터 여권 인사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특히 기자가 처음 접근한 지난해 7월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이라며 공직자의 아내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여성을 정치 공작의 먹잇감으로 삼다니 지나치게 야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 대변인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방송사도 문제다. 해당 방송사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을 노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오보를 낸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 정치 공작의 확성기 역할을 맡겠다는 건데 도대체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내일 곧바로 신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A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김 씨와 통화를 했고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도 이번 녹취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자, 때문에 내일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대선 전국에서 편파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MBC와 YTN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